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약 43회 지대북 지금 시작합니다. 상처를 찌려봐줘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왜 다들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43회입니까? 야 우리 많이 했다 그죠? 43이요. 43회 이제 꽤 오래 했어요. 지금이 2월 며칠이지? 이게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한 2월 오늘이 2월 9일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 올라가니까 2월 9일에 올라가네. 우리가 팟캐스트 하려고 모인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기억 안 나지? 그죠? 저희가 작년 2월 이때쯤에 모여가지고 팟캐스트 한번 해보자.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그죠? 홍대 이상한 초콜릿 그 추운 카페에서. 겨울에 그때가 이맘때였나요? 그렇지. 2월달에 잠깐 모였었고. 그때 깡쌤 처음 뵀는데 맞아요. 근데 김도희님 계셨나? 옆에 맞다. 맞다. 서로 안 친해. 마이크를 좀 땡겨. 그죠? 그때 맞아요. 기억나요. 그지. 초콜릿 카페. 그때 처음 봤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 봐가지고. 독실이도 처음 보고. 그 너희 그 회의적인 눈빛과. 우리 셋 다 최 사장을 미친놈 보듯이. 사후세계 하자 그랬더니 사후세계 안 한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녹음해서 올린 게 4월 1일 만우절날이었어요. 기억이 나가지고. 일단 자기소개부터 좀 하면 전 최 사장입니다. 신자유주의랑 미스테리 관심 많습니다. 깡쌤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지를 좀 곱게 순화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거야? 예. 새로운 삶을 사신다고요? 네. 도대체 무슨 삶을 살길래? 독실입니다.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곧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요? 김도인 계속 기침하고 계신데. 네, 김도인입니다. 취미는 명상이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요? 무슨 말이야 이게? 선포하는 건가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너네랑 달라. 뭔가 계속 다운되고 있어. 알았어. 일단 자기소개 끝냈고. 그래. 오늘 저희 광고 한 시간인데. 광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쌓여 있어요. 이제 저희 그렇죠. 광고가 점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광고가 많이 올라와. 그죠? 다 해드리고 싶은데 성의 있게 시간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죠. 만약에 시간이 좀 없다 싶으면 좀 제목 위주로 읽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카페 게시판을 참조해 주셔서 되게 글들을 재밌게 잘 써주세요. 그렇죠. 그거 한번 읽어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 그죠? 그러게. 일단은 저희 먼저 그 광고 하나 있는데 어떤 광고냐? 저희 카페 갖고 있습니다. 하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이버 카페 지대너비앗으로 오시면 되고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3,000명 넘을 것 같아요. 카페 회원 3,000명이고 일단 잘 모아놨는데 뭐 아무것도 안 시켜가지고 너무 심심해 하실까봐 걱정입니다. 그죠? 뭔가 빨리 커피 정모 언제입니까? 커피. 계획을 좀 잡아볼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실이 커피 정모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입을 할 때 뭐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런 거 쓰나요? 아니요, 저희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입 누르면 바로 가입돼. 많아봐야 뭐 어디 팔아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장미님께서 축하글 읽어주세요 했는데 이거는 하나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 내 남자친구 곧 민간인이 되는 거 축하해. 내가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한 거 미안해. 그리고 항상 대단하시다. 예뻐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너의 생각, 행동, 습관 등 여러 가지를 존중하고 가끔은 존경스럽기도 해. 같이 있는 한 항상 사랑하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여자친구가 될게. 고맙고 사랑해. 안녕 이라고 남자친구분이 2월 8일에 민간인이 되신대요. 2월 8일 어제 되셨네. 그러네요. 축하드립니다. 기다리셨나봐요.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러네. 축하드립니다. 2월 7일부터 사귀신 건 아니겠죠? 병장 때부터 인생을 걸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광고를 좀 드릴게요. 봉이 김손달님께서 예. 네, 일하고 있는 약품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홍보를 해주셨는데 부탁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이어트 약입니다. 청산의 살 어디 갔나? 청산의 살 어디 갔나? 예,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하이유 청산의 살 어디 갔나? 그런데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홍보 겸 체험단 모집 겸 지대너비앗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10분과 지대너비앗 진행자들 분들께
약국에서 만든 청산의 살 어디 갔나를 보내드리고 싶다고. 정말요? 혹시 복용해야 되니? 좀 복용해야겠어요. 좀 그래? 나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 선생님 괜찮은데 날씬한데. 네. 뭐야 나한테는 독시해 주십시오. 파적이다. 독시해 주십시오. 4개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 독식하는 걸로. 배불러서 살찌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파레나이트님께서 영화의 역심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통해 역사를 쉽게 풀어보자는 생각으로 만드신 팟캐스트. 네네. 그래서 영화의 역심이라는 팟캐스트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저희 좀 영화에 대한 소모임도 있나? 있었죠. 있습니다. 그쵸, 소모임 있죠. 그래서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같이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탈 컴뱃님께서 네. 공부 공포증에 대한 힐링 학습법에 대한 광고를 하셨어요. 예.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학습 전략 개발원의 학습 전략 프로그램 에듀스라고 하는 건데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대학교 선배 형이 추천해 주신 거래요. 근데 이게 특허받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학습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공부 공포증이 있는 분들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험생들도 좀 안타깝네요. 있는 것 같은데. 미리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구만. 도 닦는데 공포증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군요. 또 옐로우그님이 저희가 몇 번 이제 광고해드렸죠. 더 네이션. 더 네이션. 네, 거기서 또 저희가 관전 광고로.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콘서트를 했더라? 토크 콘서트를 되게 좋은 데서 했는데 카네기 홀? 뭐 그랬던 것 같아. 좋은 데서 그렇죠. 하는 걸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웹툰이잖아요. 네. 더 네이션. 네. 그래서 간접 광고 해주시다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 거야. 그래도 문에 붙어 있어. 문에. 어떻게 간접 광고를 하지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군요.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센스 만점. 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나부랭이 YJ님께서 채용 공고에서부터 자소서 첨삭과 모의 면접까지 하는 재능 기부 잡 콘서트에 대한 광고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저스펙으로 대기업 합격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가는데 운이다 운 딱. 저스펙을 높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1분의 14타님께서 재밌는 광고 해주셨어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해서 저는 이것도 이제 이상한 광고구나 싶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0년 동안 한결같이 생라면을 뜯어먹으며 영화판에서 버텨온 영화 스텝이자 전국 영화산업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1분의 14타님께서 네네. 광고해 주신 게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영화, 방송, 음악 등 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가볍게 눈탱이를 맞았거나 잔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 등의 신고 접수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요. 전혀 무료로 완전히. 진짜요? 네, 상담과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공개 방송이랑 2차 모임 갔을 때 뵀었는데. 뵀어요. 네, 그분인 것 같아요. 예. 눈탱이 맞는 게 뭔가요? 돈을 띄이는 거지. 눈탱이를 맞는 거죠. 실제 때렸다는 거야? 아구지 맞는 거 아니야, 아구지? 아구지? 네. 어쨌든, 예. 그쪽이 되게 좀 이제 또 가불이 명확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되게 좀 힘없고. 예전에 그 방송 작가분이 아사 했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기사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거 보면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함정이조님께서 애정하는 밴드 광고를 해주셨어요. 노티스 노트라고 하는 밴드인데 네. 감수성 터지는 음악이 아주 그냥 꽉 찬 앨범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감수성 터지지. 알겠습니다. 노티스 노트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노티스 노트? 노티스 노트. 노티스 노트. 네. 예. 그리고 000 000 555 모르겠습니다. 000님께서 Like This 홈페이지 투표를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드로잉 작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직접 작업을 해서 올리신 것 같으니까 거기 한번 Like This 들어가서 한번 투표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끝입니까? 끝난 건 아니고요. 예. 2월 8일 날 아까 그 제대를 기다리고 있는 예. 여자친구분 네네. 있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2월 8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죠? 입대합니까? 지금 들어갑니다. 저 1주년 결혼 1주년이었어요. 축하드려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게 금요일날 저희가 이렇게 해갖고 목요일날 녹음을 해서 나오는 거였으면 네네.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제가 1주년 여행을 갔다 오느라고 저 때문에 펑크를 내서 방송에 카톡을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지요. 어쨌든 1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네. 그 뜻이었구나. 네. 부족한 저와 결혼해준 아내에게 감사와 애정과 존경의 메시지를 그쵸. 담아서 네. 사랑한다고. 저도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구만. 저도 사실은 이제 이번 주네 벌써.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제 인생의 큰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입대하십니다. 포경 수술하시네요. 장난 아니다. 또 이제 저도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축하드려요, 선생님. 15일 날, 그죠? 예, 일요일 날. 사실 이제 방송 준비 그동안 좀 소홀히 하고 이랬던 핑계 같지만 이게 결혼 준비하느라고 조금 바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랬고 저도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시는 저희 아름다운 신부님께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 왜 정말 자기의 축하드려요. 이미지를 바꿨는지 알겠어요. 왜 부드러운 이미지가 됐는지 알겠어요. 그럼 2월 14일 날 15일입니다. 2월 15일 날 저랑 일주일 차이 납니다. 네. 네. 제 선배네요. 축하합니다. 네. 제 선배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장소 공개 안 합니까? 장소 시간 공개 안 해요? 이거 장소 시간 안 돼. 안 돼. 알겠습니다. 제가 카페에 공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음성 편지 한번 쓰세요. 안 돼. 알겠습니다. 1주년 때 하시는 걸로. 축하드립니다. 예.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냐면은 약 한 달 동안 그 새해 선물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선물인데 받고 싶지 않다. 이딴 걸 주냐. 가져가라. 그래서 뭔지 기억도 안 나. 처음에 이제 뭐부터 했었죠? 깨달음부터 했었지. 네. 깨달음 했었고, 그 다음에 종교 분쟁 해결, 네. 그다음 독실이 커피, 그 최 사장 미술사 해가지고 안 먹던 욕도 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먹다니요? 먹고 있었지. 어쨌든 조금씩 먹고 있었어요. 알았어. 못 본 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저번에 결정했는데 오랜만에 설 특집? 예? 설 선물? 그렇구나. 설 선물 특집. 아니고 지대북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설 선물이네. 네. 책 선물을. 책 선물. 네. 사줄 건 아니면서. 그러니까. 근데 몰랐는데 저희가 방송 중에 언급한 책들을 직접 다 구매해서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네. 책임감이 좀 좋은 광고 효과가 있다니까. 저희는 절대 사지 마시고 라는 것들은 단서를 붙였던 것 같은데. 외계인 인터뷰 사셨어 누가? 사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예, 사신 분도 계시고. 야. 어쨌든 그래서 오늘부터 출판사에서 깜짝 놀라겠는데 갑자기 팔려. 이런 책이 팔리다니. 그래서 한 권씩 준비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깡 선생부터 좀 준비하셨습니다. 깡 선생이 오늘 준비하신 건 호모 루덴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자기가 얘기했었는데 영혼들의 여행. 미술사를 극복하는 영혼들의 여행으로 한번 빡쳐야겠다. 순하다 진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뭐 준비하셨습니까? 저 안 정했는데요. 예, 맞아요. 제가 어려워요. 3학원을 하면 안 되나? 1권, 2권? 그러니까 구약 신약해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모 루덴스부터 좀 시작하는 거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책은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고요. 부제가 붙어 있어요. 호모에 대한 건가요? 예, 호모에 대한 거죠. 인간에 대한. 인간. 예. 이런 위치. 호모도 하나밖에 몰라. 네. 예,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고, 이름을 풀어보면 놀이하는 인간, 노는 놈, 유희왕, 이런 뜻인데, 예, 부제가 붙어 있죠.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해서, 뭐라고요? 예, 문화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놀이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다. 라고 부제도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호모 루덴스 하신다고 얘기 듣고, 네. 제목만 들어도 엄청 딱딱해서, 그치. 학술적인 책을 하시는구나 했는데, 방금 전에 저 책 표지를 보니까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가벼운 책이구나 했는데, 방금 설명하신 거 들으니까, 다시 한번. 존나 무겁습니다. 머리가 아파오네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목이 너무 예뻐. 제목이 있어 보여. 그렇잖아요. 책꽂이에 꽂아넣어도 굉장히 뽀대납니다. 네, 예쁘네요. 예. 새끼. 근데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 자체 말이 유명해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쓰는데 호모 루덴스. 근데 실제로 유명해요?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유명한 용어예요?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 많이 쓰죠. 자주 쓰는 말이긴 하는 것 같아요.
딴 나라 사람들이야. 이 용어를 이 책의 저자가 만든 거야? 자기가 만든 말이죠. 아, 그래. 이 저자 이름 특이하지 않나요? 예, 그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징카. 요한 하위징하. 하위징하. 예. 하위징하. 에이, 하위징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막말인가? 1872년에 태어난 작가니까, 그리고 이제 20세기 오래됐다. 초반에 활동했던, 원래는 이제 고문언학 그 공부하고 언어학 이런 걸 공부하다가 이제 역사 쪽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그쪽에 유명한 저술들을 몇 권 남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중세의 가을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명저가 있습니다. 그 좀 보다 말았어요. 예, 중세의 가을. 중세의 가을을? 예. 되게 두꺼운 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중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몇 번 빌려놨다가 예. 엄두를 못 내고 예. 조금 읽다 말았는데.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학술서적이라. 아, 그래. 중세의 가을 그리고 호모 루덴스 이 두 권이 아주 대표적인 책인데, 예, 근데 옛날 분이네 생각보다 하위징하. 예,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강화도 조약 이때쯤 계신 거죠. 그렇지. 갑오경장 나오고. 그때고요. 옛날 분. 너무 아련. 나는 호모 루덴스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이제 자기 용어 만드는 게 유행이잖아요. 요즘 분인가 싶었어. 표지는 요즘 분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쁜데 노랗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에 대한 이제 책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호모 루덴스라는 제목은 이 작가가 만든 거예요. 요한 하위징하라는 작가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원래 호모 사피엔스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서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인간의 어떤 핵심적인 특징을 규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 호모 파베르는 뭐냐 도구를 쓰는 인간? 뭐 그런 뜻이야? 네, 제작하는 인간. 너무 오랜만에 듣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들었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뭐야? 인간? 생각하는 인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막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왜, 맨날 다 틀렸어. 그래서 그 서구 전통 사회에서 인간을 이렇게 특징 지을 때 보통 생각한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고 뭐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인간의 특징으로 규정하면서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합리주의적 인간관을 뒤집어 흔들어 보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 하위징하라는 작가는 인간의 놀이한다는 특징이야말로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책인데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인류 문명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는 책이에요. 근데 놀이는 다 하지 않나? 그렇죠.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놀이 하면은 무슨 생각하죠? 야, 어제 놀았냐? 그러면은 클럽 가고 술 마시고 PC방 가고 뭐 토하고 안 좋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야. 그렇구나. 나는 지금 땅 따먹기 생각하고 있어. 독실이 그렇지, 땅 따먹기. 애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소꿉놀이부터 해서 뭐 장난감 갖고 놀기도 하고 그렇죠. 고무줄, 공기 같은 것도 있었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죠, 애들. 그렇지. 우리 얼음땡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요즘도 많이 하나? 얼음땡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초등학교에서 뭐 하겠지 뭐. 그거 말타기 이런 거. 전 뭐가 딱 떠올랐냐면 여러분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땅에다가 이렇게 줄 그어놓고 맞아. 뭐지?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갖고 땅 따먹기. 맞아. 뒤로 이렇게 돌 던져가지고 맞아. 그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그리고 좋아했는데 그건 되게 여자아이들의 놀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저는 그거를 되게 하고 싶은데도 많이 못했어요. 요즘에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집에서 하는 거. 아랫집에서 쿵쿵거리고 그렇군요. 그래서 놀이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그게 좀 심하고 놀았다 하면은 이제 혼나죠 우리는. 껌 좀 씹었다. 그러네. 노는 아이. 네, 노는 아이 하는 거 자체가 비행 청소년 이런 이미지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생산적인 활동, 뭔가 효율을 만들어내는 활동. 이게 아닌 활동들은 굉장히 야박한 평가를 내리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놀지 말고 공부해라. 그치. 자기 개발해라. 뭐 이렇잖아요. 게임할 시간에 막 책이라도 한 자 더 봐야지 지금 뭐 하냐고. 그러게. 맞아. 요즘에 독서회도 혼난다며.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독서할 시간이 어딨냐. 그래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만화책 보면 그 얘기했는데. 맞아요. 만화책 보면 압수당해가지고 맨날 교단 밑에다 숨겨놓고 그랬었는데. 맞아. 지금은 안 그러겠지. 교단을 들면 밑에. 교단 밑에도 있어요? 교단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학생들만 그래요? 여학교에는 거기에 만화책, 뭐 자기 화장품, 뭐 담배, 뭐 이런 거 다. 교단 맞아요? 교단? 책상? 네, 선생님들 쓰는 교단이 안에가 비어 있어요. 단이 있지. 그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여자애들만 드는 거 힘세갖고 막 든 다음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때 책가방 검사를 하잖아요. 지금도 하나요, 애들? 모르겠네. 다 하셨죠. 책가방을 막 털잖아요, 선생님들이. 맞아,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막 때리고 막 이러셔가지고. 많이 노셨나봐요. 원래 그런 거를 많이 해본 사람이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득도를 하고. 그렇지. 같이 못 놀아본 사람들만 찌질찌질 거리는 거지. 말론 다 해봤어. 클럽도 가고 했는데 한 번도 못 가고 그냥. 네, 그래서 논다는 거는 뭔가 진지하지 못한 거죠.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비효율적인 거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일상적인 이제 놀이의 의미는 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근데 맞아. 놀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인 거고 이거는 놀이라는 거는 인간 사회나 문명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아주 애초부터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겠지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럼 이 놀이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왜 이렇게 놀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는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아 왔었던 거죠. 학계에서. 예. 그렇지, 잉여지 이거는 쓸데없는 거고.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그 얘기가 되게 혁신적인 얘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이 계셨던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거는 근대 합리성, 근대 이성 중심으로 그게 최고였던 거잖아요. 그게 최고였던 시절. 그렇네요. 주목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주목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혁신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살아생전에도 인기는 좀 있었고 이분이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합리적이고 이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인간관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돌파구를 여는 그런 분이세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하찮게만 생각했던 놀이라는 거에 대해서 놀이의 의미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그 방식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그걸 바탕으로 인간의 어떤 과거 문명 속에서 놀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나 작용 등을 해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그 놀이의 정의를 내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산적인 활동들이라든가 어떤 예술 활동들도 다 놀이로 그냥 싸그리 때려 박아버리면 당연한 말이 되는 거잖아요. 천재 같아, 천재. 맞아요. 그건 거예요? 그런 건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 제가 얘기했었던 뭐 땅 따먹기라든가 뭐 그런 거를 놀이로 하고서 그게 인류 문명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인 건가요? 둘 중에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놀이 지금 뭐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미리 잠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은 놀이라는 게 혼자 놀 때는 사실 크게 뭐 사회적인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죠. 단체로도 인간은 논다는 거죠. 때를 지어서 놀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거나 운동 경기를 한다거나 부족 사회 옛날에 원시 사회 같은 경우에는 부족끼리 대결을 펼친다거나 카누 경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꾸준히 관찰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놀이 요소들이 문명 발달 단계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을 지금 이분이 수집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존나 재미없겠죠? 재밌을 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제가 읽고 있지만 우리 아무도 안 읽을 거니까 솔직히 어려워. 근데 이거는 끝내주세요. 뽀대가 짝이야. 뽀대. 이름이 멋있잖아요. 나 호모 루덴스 읽었어. 형 얼마나 멋있어요. 뭐 호모 책이야? 그렇군요. 선생님 이거 내용도 어려워요? 야, 뒤에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 이분이 굉장한 그 고문원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세요. 그리스 로마 고전에서부터 중세 문헌들은 해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최신 인류학적 지식들 있죠. 문화 인류학자들이 현지 조사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원시 부족들의 참여 관찰에서 얻은 지식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복잡하고 어렵긴 합니다. 중세 가을 책에 비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그 압도적인 느낌. 그렇지. 중세가 아니라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워낙 박학다식한 진짜 인문학자의 표본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학자인데. 두께는 그냥 한 불안 정도밖에 안 되지. 아우, 그러네. 펴자마자 막 한자와 영어가 섞여 나오는. 어려운 책이구나. 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놀이하는 인간이라서 되게 쉽고 재밌고 그치,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면은 배신당한다. 그렇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뭐 해설처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동물들도 노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놀긴 맞아요. 놀죠. 그렇지. 저는 애완동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키워본 분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동물들도 개나 고양이도 지들끼리 논다. 엄청나게 놉니다. 네. 펫TV 요즘 좀 보거든요. 펫파크인가? 네. 그거 보면은 어린 고양이 개들이 나오는데 개들은 하루 종일 놀아요. 이제 어떤 설명들을 하냐면 그러면서 사냥 기술 같은 걸 습득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존나 노는 거 아니야? 무슨 유대감이야? 노는 거지 뭐. 엄청나게 네, 지금 독실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과거의 놀이에 대해서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이거죠. 왜 노냐 했을 때 이건 나중에 생존을 위한 트레이닝 과정이다. 아니면은 남아도는 생명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과정이다. 스트레스나 이런 걸 좀 풀어가는 과정이다. 유기체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본능적으로 어떤 삶의 목적, 어떤 생존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놀이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해왔습니다. 그렇지, 놀이는 수단이다. 예전에 봤던 그 생명과학 책에 그 표지 부분 보면은 이제 그 챕터 앞부분에 뭐가 재밌는 설명들이 꼭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왔었던 게 6살, 7살 정도 되는 남학생 사진이 있고, 이 연령대 애들은 정말 가히 폭발적이라서 부모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걷지를 안 하게 애들은. 여기서 저기 갈 때도 그냥 뛰어내. 넘치는 에너지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간 같지 않잖아. 짐승 같잖아,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의 설명 방식들은 놀이를 놀이 자체로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또 다른 필요라든가 생존, 번식과 같은 생물학적인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왔는데 이 하위징하라는 분은 이제 놀이 그 자체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 사장이 좀 좋아할 수도 있는데 놀이에 대해서 현상학적으로 좀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좋아합니까? 너 좋아하잖아 이거.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는 뭐 이런 거. 현상학 재밌지. 지금 불안해했어. 지금 눈빛 보니까 자기 까는 줄 알고 지금. 무슨 얘기 이해 못해가지고. 드라마 생기셨어요? 진짜. 현상학 놀랍지요. 원래 강 선생님이 항상 소개할 때 최 사장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이러면 안 되겠어. 최 사장 좀 보호해줘야겠어. 행해졌어 좀. 어쨌든. 그래서 과연 놀이를 하는 경험 속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놀이 자체에 주목해 본다면 놀이의 특징이 뭐냐 이걸 일단 기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는 제일 먼저 자발적인 거죠.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거 놀이라고 보기 힘들잖아. 그렇지. 네. 어떤 어린아이가 나는 국무총리다라고 생각하고 막 국무총리 놀이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건 놀이인데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를 안 하겠다고 이미 사표를 썼어요. 그렇지.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억지로 해야 돼. 후임자가 없어서. 이거는 놀이가 아닌 거지. 그치. 존나 힘든 거지 이거는. 그렇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나 대통령 하고 싶어 해서 되면 놀이인 건가요? 자기 혼자 연기를 할 수 있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혼자. 그치. 어렸을 때 막 대통령 놀이도 하고 의사 놀이도 하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 생각한 거고. 소꿉놀이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놀이의 특징입니다. 자발적인 거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게임 하다가 지겹다 그만하고 하면은 끝나는 거야. 그 왕게임 같은 거를 시작했을 때 자발적으로 이제 롤을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 걸렸는데 이제 그만할래라고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규칙 위반자가 되죠. 놀이 규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사람. 놀이에서 쫓겨나는 거지. 그치, 놀이판에서 쫓겨나는 거지, 그 사람은.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좋은 얘기. 일단 자발성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세계 혹은
실제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놀이의 세계는 탈일상적이라는 건데 소꿉놀이를 하는 애들 생각을 해보면은 맞아. 완전 가상세계에 몰입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맨날 고속버스 놀이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속버스가 없잖아. 장난감이 없으니까 네. 펜을 꺼내. 볼펜, 연필 막 이런 것들 꺼내서 얘네들이 고속버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릿속에선 걔네들이 고속버스야. 얘는 몇 시 몇 분 차 어디로 가는 거고 왜 그렇게 노는 겁니까? 어려서부터 엘리트인데. 타요 같은 거 요즘 있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 초등학생들이 자 이제부터 우리 초등학생 놀이하자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뭔가 자기가 아닌 것들을 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서 벗어난 어떤 세계,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가상 세계에 몰입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 놀이는 어떤 일상적인 목적이라던가 필요에서부터 또 벗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지우개 따먹기를 한다. 물론 지우개를 목표로 하는 애들도 있지만 맞아.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재미로 하는 거잖아. 지우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공기놀이를 한다거나 이것도 뭐 이득이 없죠. 맞아. 지우개가 더 중요한데 지우개 핑퐁 따로 들고 다녔어요. 애들 거 다 따가지고. 자랑이십니까? 네. 지우개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 말고 딱지 접어서. 맞아요. 딱지라던가 공기라던가 대표적인 거죠. 그렇네요. 팽이치기. 현실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잠깐 그러면 뭐 빠칭코라든가 일본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좀 돈을 가지고 하는 빠칭코 왔어?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안 했어. 지나가면서 봤어. 그래서 화려하고 예쁜 건물은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슬롯 빠칭코 써 있더라고요. 그 돈 따먹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실질적인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럼 게임 놀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박도 굉장히 중요한 놀이 형식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카드 게임을 이렇게 고스톱을 친다. 하면은 이것도 놀이죠. 돈을 안 걸고도 할 수도 있죠, 이것도. 그렇죠. 물론 이제 돈을 목적으로 그걸 직업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순수한 놀이는 아닌 거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직업이 되는 거네요. 그치, 이제 진짜 일이 되는 거야, 그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실용적인 목적에 개입이 되는 순간 그게 이제 놀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좀 힘들어지죠. 근데 순수한 놀이는 그냥 진짜 재미로 치는 거야, 고스톱은. 진짜 고스톱 친 지 너무 오래됐네. 점 맞출 줄 알아요. 점 몇 가지 쳐보셨습니까? 점 100. 점 100까지 쳐봤어? 네. 요, 크게 했네. 우리 4명이잖아. 보통 점 100이죠. 할 수 있겠다. 야, 보통이 점 100이라고? 네. 점 100 넘어가면 도박이죠. 고스톱 칠 줄 몰라가지고. 진짜? 예. 포커를 쳤습니다. 그래? 어려운 거예요. 저는 주로 윷놀이로. 근데 윷 던지는 것도 귀찮아서 인터넷으로. 장난 아니다. 게임 윷놀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내랑 이제 둘이서 그거 하는데 그게 진짜 재밌어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컴퓨터로 아내랑 하는 게 재밌다고? 아니,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노트북 2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게임 같은데 접속을 해서, M게임 한 게임에 접속을 해서, 둘이 편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윷놀이를 하는 건데, 진짜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독실이가 진정한 놀이꾼이야. 이런 놀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군요. 일단 지금 설명해 주시고 이게 놀이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지금 윷놀이 얘기를 했어요. 윷놀이는 윷놀이 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놀이를 위한 고유의 어떤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하위징화라는 학자에 따르면은 놀이에는 놀이를 위한 특정한 어떤 시공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네. 그래서 놀이가 시작되는 순간이 있고 끝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야구를 한다 그러면 1회부터 9회까지 딱 정해져 있죠. 고스톱도 이게 패를 섞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승자가 결정되는 순간까지가 딱 끝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윷놀이도 마찬가지고. 독실이가 계속해서 검색하고 있어요. 그게 해당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그 얘기하려고 검색하고 있어. 너무 반박을 하고 싶은데 너무 지금 다 반박할 수가 없어. 맞네. 그리고 놀이를 위한 어떤 이게 꼭 물리적인 공간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가상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 여기서 물리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할 말이 없어. 장기판도 되고 야구장도 되고 고스톱판도 되고. 그럼 우주에 그렇지 않은 게 어디냐. 다 있지 우주에. 근데 놀이를 위한 특정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놀이가 벌어지는 특정한 시공간 안에는 그 공간만의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또. 그렇네요. 그러니까 놀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규칙이에요. 규칙. 자기 완결성도 있고. 그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는 이 규칙이 절대적인 거야. 윷놀이를 했는데 뭐
거리 나오면 왜 3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판의 규칙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 규칙이 놀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고 이 규칙을 우리가 그 놀이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 야, 거리 나왔을 때 3칸 먼저 갈까 아니면 하나 업을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이 과정 자체에서 굉장한 긴장감과 스릴이 발생합니다. 이 4번째 거야? 이게 이제 그 3번째 특징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먼저 놀이는 어떤 아주 자발적인 행위인 거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2번째는 탈일상성. 즉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일상의 어떤 목적이나 실용적인 목적이나 필요에서부터도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득이 없어요. 놀아봤자. 3번째는 놀이를 위한 고유의 어떤 놀이판 같은 게 있습니다. 고유의 시공간이 있고 거기에서만 적용이 되는 놀이 규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인간이 그 놀이에 참여를 하는 거지. 몰입을 하고. 그렇구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혼자 놀이하는 특징이 3가지인데 이 하위징하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등한 형태의 놀이를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고등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모든 놀이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면은 조금 더 고등한 형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제 사회적인 형태로 놀이가 발전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3가지는 뭐 혼자 놀아도 이렇게 노는 거지. 우리 자주 하잖아요. 방구석에서. 맞아요. 그렇지. 방구석에서 맨날 뭐 벽지 무늬 세고. 예?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혼자 노는 게 많았어요. 똑똑했다. 벽지 세고 한 번도 그래본 사실 나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보도블록을 가면 보도블록에 무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규칙을 만들었어. 금 안 밟으려고. 그건 맞아. 아니면 금을 밟는데 발에 3분의 1만 걸쳐서 밟는다. 맞아. 그걸 라운드 만들어서 그걸 하면서 노는 거야. 그 선이 크로스하는 곳을 밟는 거야. 맞아. 되게 똑똑하다. 그렇게 안 놀았어? 병따개 따먹게 하려고 병뚜껑 망치로 막 다지고 이러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놀이죠. 아니 뭐 험한 동네에서 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막 동네 구멍가게 가서 막 병따개 그거 병뚜껑 막 구걸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만 주세요. 네. 진짜 재밌게 노셨다. 이렇게 막 굴려서. 역시 우리랑 달라. 우리는 방구석에서 놀았는데 혼자. 그 보도블록 그 금 밟는 그 규칙을 시행하면서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끝부분에서는 좀 이제 그 끝부분이니까 좀 다르게 해놓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보폭이 확 커지고 한 번에 막 비틀거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누구나 그러나 봐. 누구나 그런 거 같아. 누구나 다 그런 거 같아. 인간의 어떤 그 보편적 구조인가 보지. 줄이 있으면 밟고 싶고. 그것보다도 어떤 뭐랄까. 노는 거야 그냥. 그 어떤 규칙을 스스로 자꾸만 세우고 지켜보려고 하는 게. 맞아요. 거기서 목표를 세워 스스로. 맞아요. 이번에는 몇 개만 밟아야겠다. 뭐 이런 그것도 놀이네, 그지? 네. 어쨌든 이게 이제 혼자 하는 놀이라면 고등한 형태의 놀이는 사회적인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놀이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조금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데 첫 번째 양상은 경쟁. 다 같이 금 밟으면서. 그렇지. 여러 명이 같이 금밟기 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경쟁의 요소가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이판의 규칙을 지키면서 누가 더 많이 성취를 얻어내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겨루게 되죠.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또 스릴이 더 추가가 되기도 하고 또 2번째 요소는 이 사람은 이제 재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재현. 자연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을 다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동물들도 하긴 하는 건데 공작새 같은 것도 뭔가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수컷 공작새가 춤을 춥니다. 그 동작이 뭔가를 의미를 표현하는 어떤 과정인 거죠. 그렇지. 애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이 막 호랑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막 로보트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화 속 주인공 같은 거 있잖아. 내가 거기에 감정이입해갖고 그 나의 외부의 사물에 있는 대상을 갖다가 내가 표현을 하는 거야. 재현을. 예. 또 어떤 분은 이제 공주놀이를 하는 분도 많죠, 그렇죠? 맞아요, 여자 어렸을 때는 예, 그죠. 지금도 나이 먹고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부모들이 좀
그 공주놀이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요? 부모들이 딸을 그렇게 입히면서 맞아. 자신이 하고 싶은 인형놀이를 이제 딸에게 투여하는 거지. 투영을. 그걸 이분은 재현이라 불렀다. 예, 재현이라고 불렀는데 특히 이게 가장 잘 관찰되는 게 종교 의례입니다. 종교? 예, 종교 의례입니다. 왜? 종교 의례는 하위징하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놀이 형식인데 일단 종교 의례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상적인 세계에서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어떤 일상적인 실용적인 목적이나 이런 거랑 별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목적이 있죠. 사후 에이스. 나 죽은 다음에 에이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순수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그럴 거야. 야, 너 너무 그 순수하지 못하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어떤 경건함, 신성함, 그 순수한 의미만 따진다면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랑 좀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사회적 의미에서 놀이를 볼 수 있다. 매우 신선하네. 예. 그리고 그 종교만의 고유의 규칙이 있는 거고.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종교에서 벌어지는 의례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재현을 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사건들, 자연적인 사건들을 재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고대 베다 종교 인도에서 있었던 베다. 희생제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그 기우제를 벌인다거나 뭐 이런 행사들을 해요. 그래서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화적인 사건들을 의례를 통해서 유사하게 흉내를 내는 거야. 연극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연기 같은 거를. 그죠. 예. 그러면 이 사건들을 막 드라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자기들의 어떤 의례가 신들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사건이 다시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하는데 고대 종교 의례들 보면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어떤 굿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계절적인 주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농사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절기가 바뀔 때마다 제의를 표현하고 제례를 드리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전 농산 문망권에서 발견되는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절기가 바뀌고 이런 거를 다 의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음악을 통해서든 춤을 통해서든 어떤 신화나 이런 걸 통해서든 표현을 하면서 의례를 하는데 어쨌든 종교가 어떤 우주적 사건, 자연적 사건에 대해서 재현하는 거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도 그런 게 있나? 그렇죠. 저는 얘기 들으면서 되게 고대 종교만 생각을 해갖고 기독교에선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성당은 확실히 있죠. 그치? 왜냐면은 성찬식이 있잖아요. 맞아, 재현하네. 그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건을 성찬식을 통해서 유사하게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놀이로 보고 싶지 않은 거지, 나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냐면 그런 걸 놀이라고 해버리면은 이렇게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놀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기념일 뿐이고 그냥 생산적인 거가 벗어난 잉여적인 활동이고 그런 거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예를 들면 무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예전에 그 축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인권텐 감독. 축제. 예, 그거 보면 실제로 장례식을 하나의 축제로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놀이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대한 놀이가 되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같이 사회적인 놀이. 같이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매장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 어떤 의식을 투여를 하고 투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분명한 대상을 워십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놀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당연한 거죠. 특히 이 작가가 활동했던 시기엔 더 기독교에 그게 심했던 시기니까. 그런가요? 이때 되게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했던 때 아닌가요? 주류 사회는 이제 기독교 정서였죠. 후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기독교가 막강한 지금보다 훨씬 큰 영향이 있던 시대니까. 인간의 어떤 종교적 정서나 신실함 아니면 성스러움에 대한 추구 이런 것 자체를 그냥 놀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종교도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놀이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놀이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게 다 투영을 해봤고 투사를 해봤을 때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존재하고 그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생각한다면 그 놀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사실은 저건 하나의 축제고 사람들 그 문화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면 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신을 만족시키기 그치. 위한 행위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행위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치. 목적성이 있긴 있네. 그렇지. 목적성이 있는 거지. 불교에서 108배 할 때도 그렇죠. 사실은 뭐 거기서 말하는 신은 자기 자신이겠지만 또 잉여와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거기서는 확보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놀이랑 반대되는 개념을 이 사람은 이제 진지함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진지한 거랑 보통 놀이는 진지하지 못한 거야. 중요하지도 않고 하찮은 거지 진짜. 네. 그거 뭐 진지하게 하냐.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진지하게 하고 있으면 미친놈이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 맞아. 평소에는 그렇게 보죠. 윷놀이 하다가 열받아서 소리 지르면 어떤 놈이 막 그 성당이나 교회 가가지고 막 대충 노는 것처럼 막 놀아 막. 또 욕 먹을 수 있죠. 그런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지하지 않으면 욕 먹죠. 그러니까 놀이랑 진지함이 대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놀이와 진지함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독실이가 얘기를 했듯이 놀이하는 사람도 진짜 진지하게 할 수 있어. 그죠, 진지하죠. 목숨 걸고.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국가대항전 할 때는 진짜 진지해. 모두가 정말 진지하잖아. 예. 그 이겼을 때 정말로 태극기 휘날리며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너무 아니잖아요. 기뻐하고. 예. 얻을 게 없는데.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놀이라고 해서 일단 비하하는 의미는 빼자는 게 이 사람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놀이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야. 놀이도 충분히 진지할 수 있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놀이라고 해서 하찮게 보는 그런 시각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기본 시각 자체가. 그래서 종교 의례가 놀이라고 했을 때 별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막 그 폄하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예, 놀이 자체도 굉장히 숭고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당연히 이분이 이 사람이라고 하겠어. 이분이 놀이를 폄하하지 않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놀이 요소랑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입장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집단이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놀이다라고 바깥에서 볼 수 있는데 안에 있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었던 구성 요소에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잉여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놀이로 시작했는데 이게 굉장히 진지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변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한창 때 우리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진짜 그냥 놀이였잖아요. 맞아요. 친구들끼리 PC방 가서 근데 이걸 누군가가 진지하게 시작한 애들이 있었던 거야. 나 드론 날리기 있었어. 그래, 진짜 진지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 드론 날리는 거. 예, 뭐야? 그런 덕후들이 모여가지고 왜 몰라 이걸? 게임 리그가 만들어지네. 그지. 그러는 순간 이유는 이제 놀이 영역에서 약간 벗어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프로 아마추어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솔직히 뭐. 그렇지. 골프를 친다 그러면 얘 좀 잘 치네 동네에서 뭐 자기들끼리 시합 정도 하고 그랬겠지. 근데 요즘은 아예 전문적인 선수가 직업화돼 있죠. 아예. 그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전문화돼 있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지? 그런데 지금 것도 좀 반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놀이로 시작했던 것이 진지함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독교를 편드는 거예요. 기독교를 생각하지 말고도 고대 종교를 생각해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놀이에서 시작해서 그 종교로 발전된 게 아니라 고대인들은 물론 잉여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시작될 수는 있었겠지만 초반에 놀이에서 시작해서 그게 종교로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 훨씬 진지하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오히려 약간 좀 모두에게 대중에게 열리게 되면서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되고 그게 이제 놀이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기원은 우리가 뭐 어떻게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나도 그건 동의할 것 같아요. 예. 뭘 동의하냐면은 사실은 기독교보다 종교가 먼저 있었을 거고 그렇지. 종교보다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마음이 먼저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최초의 그 신앙적 마음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떤 형이상학적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따가 토론할 주제긴 해요. 과연 인류 문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동력? 문명을 일으키는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놀이가 맞는가?
이런 거. 이 작가의 주장은 놀이예요. 이 문명을 일으킨 거. 네. 문명을 어떻게 문명이 시작한 거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힘은 놀이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근데 과연 그게 맞는지는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주제긴 한 것 같아요.